일단 학습지는 7페이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경계 두 번째 이야기 할 건데요. 오늘은 신경의 전달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걸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난 시간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신경계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었지? 네, 두 종류로 나뉘었어요. 일단 중추신경계, 그리고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 이렇게 둘로 나뉘었죠. 그리고 중추신경계는 또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뇌와 척수가 있었어요. 그쵸? 뇌 먼저 볼게요. 일단 뇌는요, 대뇌, 그리고 소뇌, 중뇌래, 중간뇌, 그리고 간뇌, 그리고 연수, 요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척수도 있었는데, 척수는 얘랑 뇌는 아니죠. 척수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네를 우리가 암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암기를 했냐? 일단 대뇌는요, 정신활동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감각 운동을 조절하죠. 그래서 대감정신, 그쵸? 대감정신. 그 다음에 간뇌는 어땠죠? 네, 혈당량을 조절하고 체온을 조절해요. 그래서 간당간당. 그래서 대감님 정신이 간당간당.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 네, 소근소근 얘기해야 돼요. 소뇌는 근육 조절하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 그리고 중간뇌는요, 동공과 홍채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중동. 근데 중동에서 뭐야? 연기하지. 그러면 어떻다고? 네, 무척 담배요. 그러면은 중동은 동공반사. 중간뇌는 동공반사. 그리고 연수는 기침, 하품, 재채기. 여기다 플러스하면 뭐 딸꾹질 이런 것도요. 그 다음에 척수는요, 무척 담배잖아. 네, 무릎 반사, 그리고 땀, 그리고 배뇨 요런 반사의 중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보면요. 말초신경계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일단 나눠 봤어요.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해부학적 기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기능적 기준이죠. 그쵸? 이렇게 나눴는데 일단 해부학적으로는 생긴 대로 나눈 거야. 연결된 대로. 그러니까 뇌에 연결되면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에 연결됐을 때는 척수신경이었죠. 그쵸? 그리고 이때 뇌신경은 12쌍이고요. 척수신경은 네, 베스킨라빈서리 원쌍이었죠. 31쌍. 그리고 기능적으로 나눴을 때는요. 체성신경과 또 뭐? 자율신경. 네, 자율신경은 이름만 들어도 스스로 할 것 같은 친구고 체성신경은 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체성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근데 여기에서 체성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얘는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으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반면에 자율신경은 뭘로만 구성되어 있어? 운동신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활동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율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사람이 흥분했을 때, 열받았을 때, 뭐 화가 났을 때, 이럴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쉬고 있을 때, 이완했을 때, 휴식할 때, 재생 준비할 때,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복습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내용, 이제 개념 2의 신경의 전달 한번 볼게요. 신경의 전달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잖아.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겠죠. 그 세포를 우리가 뭐라 하냐?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 네,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뉴런의 정의는요, 바로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고요. 그리고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의미하죠. 거기 땡땡에다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뉴런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 2번 뉴런의 구조. 일단 뉴런이 어떻게 생겼냐면 세포는 세포야. 근데 약간 모양이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던 세포랑은 약간 달라요. 그게 변형된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뉴런의 모습이고요. 물론 다양한 뉴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요 위에 이 머리, 여기가 이제 머리라고 생각하세요. 머리가 있으면 여기 가지치고 있잖아. 그치?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수용하는 애야. 자극을 수용하는, 네,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가지돌기.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지, 여기가 이제 약간 머리, 우리의 뇌 같은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핵이죠, 핵. 그래서 요거는 신경세포체라고 부르고요. 핵이 저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꼬리 있지, 꼬리. 이 꼬리는요, 다음 애한테 전달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축삭돌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가지돌기의 역할은요. 바로 다른 뉴런 혹은 여기가 만약에 제일 끝부분이라면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는요.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이 뉴런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생장을 도와주고 이런 생명유지 활동을 하죠. 생명활동. 이 뉴런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축삭돌기는요. 이제 얘가 끝이 아니라면 다음 뉴런에게 자극을 전달해 주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이라면 그 근육이나 아니면은 운동기관에 자극을 전달해 주는 역할. 됐죠? 그렇게 거기다가 뉴런의 구조에다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뉴런이 얘들아 몇 개나 있냐? 이제 물론 굉장히 많은데 이제 뇌에만 몇 개가 있을까? 뇌에만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엄청나게 많죠. 뇌에만 1000억 개가 있고요. 물론 다른 데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하나의 뉴런 있지. 엄청 그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이 딱 하나의 뉴런에서 신경이 얼마나 빨리 이동하냐면요. 60에서 120m/s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로 우리가 맨날 시속 30이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건 좀 감이 잡히잖아. 그걸로 따지면은 한 230 정도에서 340, 320, 40 요 정도 킬로미터 퍼 아워로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이렇게 이동할 때가 그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빠른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 순서가 이 세 개가 어떻게 나열이 돼야 하냐면 일단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여야지 이 설명만 보면 찾을 수 있어야 돼. 자극을 수용하죠. 가지돌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핵으로 일단 가요. 신경세포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삭돌기를 통해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옆에 보충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뉴런에서 자극의 전달 거기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얘가 세 번째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괄호 2번에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괄호 3번을 할 건데요. 뉴런의 종류죠. 내가 아까 이렇게 생긴 뉴런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뉴런들도 있다라고 약간 얼핏 얘기를 했는데요. 얘는 이제 흔히 알려진 모양이고요. 사실 이 모양 말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볼 겁니다. 이거 포함해서 세 가지 볼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서 이제 뉴런의 종류를 볼 건데요. 일단 봐봐. 일단 감각기관이 있어야 돼요. 왜?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감각기관이 있어요. 피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극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여기로 들어와서 처음에 만나는 뉴런이 이제 무슨 뉴런이냐. 일단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신경이 뭐겠어? 받아들이는 신경이 감각신경이죠. 여기에서 만나는 뉴런은요. 감각 뉴런입니다. 그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어요. 감각 뉴런.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음 뉴런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연합 뉴런. 연합 뉴런. 얘가 이제 주로 이게 이루고 있는 게 중추신경계인데 그 중추신경계에 뭐가 있어? 네, 뇌와 척수가 있죠. 뇌와 척수를 이루고 있어요. 연합 뉴런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서 어디로 가냐면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는 운동 뉴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근육을 통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 맞춰서 봐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의 생김새. 봐봐. 감각 뉴런 일단 볼게. 감각 뉴런은 뭐 하는 애라고? 네, 받아들이고 또 전달도 해야 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받아들이는 게 먼저지. 그래서 이쪽이 좀 발달돼 있어. 이쪽 꼬리가. 앞쪽 꼬리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뒤로 밀려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전달도 해야 되긴 해. 그러니까 이쪽도 나름대로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연합뉴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했잖아. 뇌와 척수. 뭐해? 판단하고 명령 내리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사방으로 퍼져 있어야지. 얘한테도 받고 또 다른 애한테 받고 이렇게 막 받을 게 많잖아. 사방으로 다리가 뻗어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다른 애보다 조금 더 크죠.
그 다음에 운동 뉴런은 받아들여.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꼬리가 이렇게 길죠. 그쵸? 축삭돌기가 발달되어 있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이 하나에서 이동하는 게 한 60에서 120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 60에서 120m/s 걸린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전달하길래 그렇게 빠르냐. 파바박 전기적 신호로 전달을 합니다. 요 뉴런 내에서는 전기적 신호. 그리고 요런 접합부 있지. 요런 접합부는 한 20 나노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지만 어쨌든 살짝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은 뭘로 전달하냐. 닿아 있지 않으니까 전기적 신호는 아니고요. 화학적 신호로 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적, 화학적 신호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뉴런에선. 여기가 이제 화학적 신호로 전달하는 곳, 그 다음에 이렇게 뉴런 안에서는 전기적 신호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거 표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가져왔어요. 이 표 같이 채워볼게요. 일단 감각 뉴런 같은 경우 기능이 뭐냐? 자극을 수용해야지. 자극을 수용하고 연합 뉴런으로 전달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들은 자극을 느껴. 그 다음에 운동 뉴런에 신호를 전달하죠. 명령을 내리고 운동 뉴런으로 보내죠. 그다음 운동 뉴런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반응 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성신경을 보면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뭘 이루고 있다고? 네, 감각신경을 이루고요. 연합뉴런은 이름이 달라. 연합신경 아니로래. 연합신경 아니고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죠. 근데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연결기관은 어떻게 했어? 얘는 피부, 눈, 또 뭐 있니? 귀, 이런 것처럼 감각기관. 그리고 이 친구 연합뉴런은 뭘 이루고 있냐면 뇌와 척수. 그리고 저기 있는 운동 뉴런은요. 운동기관, 그러니까 근육 이런 것들에 연결이 되어 있죠. 네, 표를 일단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뉴런을 통한 자극의 전달 과정 한번 볼게요. 네, 뉴런을 통한 자극의 전달 과정. 일단 방금 했던 거 그대로 적는 거긴 한데 자극이 들어오죠. 자극이 들어와서 뭘로 이동해? 우리 귀, 그리고 눈, 피부 이런 감각기관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는 무엇? 네, 감각 뉴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 뉴런, 중추신경계, 뇌, 척수 이런 것들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네, 운동 뉴런이죠. 운동신경을 이루고 있는 운동 뉴런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기관, 근육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육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됐죠? 네, 요렇게 이제 거기 4번, 괄호 4번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있는 문제 해결 뉴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넘어갑니다. 문제 해결. 뉴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일단 괄호 1번에 감각 뉴런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에서 이 감각 뉴런이 이러다가 이렇게 죽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일단 어때? 자극을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얘는 자극을 수용하는 애인데 자극조차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극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합 뉴런까지 애초에 가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무섭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아픈 거를 이렇게 딱 만졌을 때 이게 전달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내 뇌는 정상이고 운동 뉴런도 정상이야. 이제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는 있어. 근데 얘를 전달을 못 받아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뭔 소린지 알죠? 얘가 이제 자극을 수용하지 못해 애초에 자극이 전달이 불가한 게 바로 감각 뉴런이고요. 감각 뉴런의 손상이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연합 뉴런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내가 이제 너네가 학습지를 비춰놓으면 나에게 좋은 점은 다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좀 보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죠. 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연합뉴런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연합뉴런이 여기지. 얘가 이제 요러다가 이제 가버리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극 수용 가능해. 그리고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어때? 명령을 못 내리죠.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극을 느낄 수 없고 느끼는 건 뇌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판단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대뇌가 손상된 식물인간의 경우가 약간 이런 경우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진 뭐 다 활동해 살아있어. 근데 대뇌가 망가져서 판단을 못 내리는 거지. 네, 어쨌든 뭐든지 손상되면요. 감각뉴런 손상되든 연합뉴런이 손상되든 운동뉴런이 손상되든 어쨌든 정상적으로 생활은 불가능해요. 뭐가 낫다 이런 건 없어. 그치만 이제 각각 되었을 때 왜 정상적이지 못한지 이유는 다르잖아요. 그런 걸 잘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뉴런에 이상이 생긴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운동뉴런에 이상이 생긴 경우는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껌뻑껌뻑 하다가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느낄 수도 있어. 판단도 할 수 있어. 그치만 움직일 수 없는 거지. 무슨 소린지 알겠니? 네, 중추신경계의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못해서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의지는 있어요. 그치만 움직일 수 없는 거야. 뭐 따지고 보면 얘가 제일 슬픈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뜨거운 걸 만졌어. 아니 뭐 이런 걸로 하자. 뭐 예를 들어 앞정을 밟았어. 아파. 느꼈어. 근데 못 피해. 뭔지 알겠니? 이런 거죠. 이제 운동신경이 마비된 경우 그런 경우가 약간 이런 경우인데 이제 운동신경이 마비되면 아프고 뭐 그런 거 다 해. 근데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마비가 됐으니. 그런 경우 이렇게 중추신경계의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이 안 돼서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 돌발 퀴즈 얼른 하고.